가을 아침이었습니다. 경북 예천의 한옥마당에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김은주는 툇마루에 앉아 감나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뭇가지 사이로 주황빛 감이 익어가고 있었지요. 70을 넘긴 은주의 얼굴은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마당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빗자루가 마당을 스치는 소리만이 정막을 깼습니다. 여보, 오늘도 날씨가 좋네요. 은주는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남편 박정수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습니다. 교사였던 남편은 정년 후 이 한옥을 손수 고쳐 살림집으로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곳에서 조용한 노년을 보낼 계획이었지요. 하지만 남편은 너무 일찍 떠났습니다. 은주는 빗자루를 세워두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자기 그릇에 밥 한 공기를 담았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를 꺼냈습니다. 혼자 먹는 식사였지만 정갈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와 똑같이 밥상을 차렸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은주는 거실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 몇 권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퇴직금과 보험금 그리고 은주 자신의 연금이 전부였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검소하게 살면 충분했습니다. 이 집이 있으니 괜찮아. 은주는 서랍을 닫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한옥은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남편의 흔적이 남아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지요. 오후가 되자 문 밖에서 차 소리가 났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30대 중반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아들 도현이었습니다. 엄마 계세요? 어머, 도현이 왔구나. 은주는 반갑게 일어났습니다. 도현의 뒤로 젊은 여자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며느리 소연이었습니다. 소연은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고 짙은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소연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은주는 그 눈빛을 눈치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둘이 왔구나. 밥은 먹었니? 네, 먹었어요. 도현이 대답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눈을 잘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은주는 아들의 표정에서 무언가 불편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엄마, 사실은요. 도현이 말을 꺼냈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파트 공사 때문에 한동안 여기 좀 머물러도 될까요? 한 달 정도만요. 은주는 잠시 놀랐습니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빈 방이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어머니. 소연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은주는 두 사람을 위해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갈치조림과 나물 반찬 그리고 된장찌개였습니다. 식탁은 오랜만에 활기를 띠었습니다. 엄마가 해주신 밥이 제일 맛있어요. 도현이 말했습니다. 은주는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전했던 집이 다시 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밥을 몇 숟가락 뜨다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다이어트 중이라서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은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현과 소연은 집에 짐을 들여왔습니다. 한두 개의 가방이 아니었습니다. 큰 캐리어 5개와 박스 여러 개가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 달만 있는다고 하지 않았니? 은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현은 머리를 극적이며 대답했습니다. 아, 공사가 좀 늦어질 것 같아서요. 괜찮죠? 은주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힘들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은주는 시장을 다녀온 뒤 지갑을 확인했습니다. 신용카드가 한 장 없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뒤졌지만 카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분명 여기 넣어뒀는데. 저녁 무렵 은주는 소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연아, 혹시 내 카드 본 적 없니? 소연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잠깐 썼어요. 곧 갚아드릴게요. 그래도 미리 말을 해야지. 어차피 가족인데 뭐 그런 걸 따져요? 소연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은주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혼자 마루에 앉았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감나무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명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은주는 가슴속 어딘가에서 불안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괜찮을 거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감나무 잎이 흔들렸습니다. 은주는 고요한 밤속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평온했던 일상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주는 카드 명세서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청구되어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 고급 레스토랑, 백화점 구매 내역이었습니다. 은주는 소연을 찾았습니다. 소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소연아, 이것 좀 봐라. 은주가 명세서를 내밀었습니다. 소연은 힐끗 보고는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아, 그거요? 제가 필요한 거 샀어요. 100만 원이 넘는데 미리 얘기를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어머니, 저희가 여기 공짜로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생활비 낸다고 생각하세요. 소연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은주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생활비는 생활비대로 내야지 내 카드를. 아휴, 시끄러워요. 도현 씨, 어머니 좀 말려요. 소연이 방으로 들어가며 소리쳤습니다. 도현은 구석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도현은 여전히 눈을 피했습니다. 은주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도현아, 너는. 엄마 미안해요. 소연이가 요즘 예민해서. 도현은 그렇게 말하고는 방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은주는 홀로 거실에 남았습니다. 명세서를 든 손이 힘없이 내려갔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 달만 머문다던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이들은 떠날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은주는 카드를 찾으러 소연의 방 앞까지 갔습니다. 문틈으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걱정 마. 이 집 곧 우리 거야. 소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은주는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살아계신데. 도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대로 하는 거지. 어머니 치매 있다고 하면 돼. 그럼 법적으로 후견인 선임할 수 있잖아.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냐? 심해? 우리 살려면 어쩔 수 없어. 당신 사업 망한 거 생각해봐. 빚쟁이들 매일 전화하잖아. 은주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치매라니.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려 한다는 말인가.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평생 믿었던 아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소연의 태도는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그녀는 은주 앞에서 대놓고 카드를 꺼내 썼습니다. 은주가 항의하면 되레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 자꾸 그러시면 저희가 나가야 하나요? 그럼 어머니 혼자 이 큰 집에서 어떻게 사세요? 내가 혼자 살던 집이야. 너희가 온 지 얼마나 됐다고. 혼자 사시면 위험하잖아요. 요즘 어르신들 사기 많이 당하신대요. 소연의 말투는 점점 무례해졌습니다. 은주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은주가 문을 열자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그는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재훈입니다. 은주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어리둥절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요? 무슨 일로? 따님께서 연락하셨습니다. 어머님께서 최근 기억력 저하와 이상 행동을 보이신다고요. 뭐라고요? 은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소연이 안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근심 어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자꾸 같은 말씀 반복하시잖아요.
밥 드셨냐고 물으면 안 먹었다고 하시고. 내가 언제 그랬어? 어제도 그러셨어요. 저녁 드시고 1시간 뒤에 또 배고프다고. 거짓말. 은주의 손이 떨렸습니다. 소연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이재훈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진정하세요. 간단한 검사만 받으시면 됩니다. 집에서 할 수 있어요. 나는 멀쩡해요. 검사 같은 거 안 받아. 은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재훈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법적으로 가족이 요청하면 정신건강평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거부하시면 강제 입원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어요. 강제 입원이라니요? 은주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재훈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것은 의사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다른 의도가 숨어있는 눈빛이었습니다. 도현이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엄마, 그냥 검사 한 번만 받아봐요. 아무 문제 없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도현아, 너 맞아.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이 이들 편에 서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생각해 보세요. 이재훈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소연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은주는 현관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은주는 밥상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부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감나무에 까치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도현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저녁은요? 은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현은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은주는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을 위해 평생을 살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아들이 있어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이 자신을 정신병원에 가두려 하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이불을 걷어찼습니다. 일어나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과 등기권리증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류들을 꺼내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것만은 지켜야 했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은주는 잠들지 못한 채 마루에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결심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어.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 남긴 집, 평생 모은 재산,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존엄을 지켜야 했습니다. 은주는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친구들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한 이름 위에 멈췄습니다. 정미숙. 대학 동기였습니다. 졸업 후 로펌에서 일하다가 지금은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지만 미숙은 언제나 의리 있는 친구였습니다. 은주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아직 새벽 5시였습니다. 너무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해가 뜰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창밖이 서서히 밝아왔습니다. 감나무가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났습니다. 은주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참 만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미수가 나야. 은주. 어머, 은주야. 얼마만이니? 친구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은주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미수가, 나 도와줄 수 있겠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미숙의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인데? 지금 어디야? 은주는 천천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이야기, 가짜 의사 이야기, 치매 환자로 몰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숙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은주야, 오늘 내가 내려갈게. 주소 보내. 미안해, 미숙아. 미안할 것 없어. 친구 좀 도와주는 게 뭐가 미안해. 내가 지켜줄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은주는 휴대폰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은주는 감나무를 올려다봤습니다. 주황빛 감이 여전히 가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보자.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미숙은 약속대로 그날 오후에 도착했습니다. 은주는 대문 밖에서 친구를 기다렸습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미숙은 여전히 똑 부러진 인상이었습니다. 단발머리에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은주야. 두 사람은 말없이 포옹했습니다. 은주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미숙은 친구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내가 왔잖아. 미숙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 소연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숙을 보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손님이세요? 내 친구야. 변호사 정미숙. 은주가 대답했습니다. 소연의 얼굴이 미세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미숙은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미숙 변호사입니다. 소연은 명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숙은 명함을 탁자에 놓았습니다. 며느리분이시죠?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무슨 얘기요? 소연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은주 씨 재산과 건강에 관한 얘기입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요. 미숙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소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바빠서요. 도현 씨한테 물어보세요.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미숙은 소연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저런 사람이구나. 미숙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은 은주의 방으로 갔습니다. 미숙은 가방에서 노트북과 서류를 꺼냈습니다. 은주야, 처음부터 차근차근 얘기해봐. 언제부터 이상했는지. 은주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들어온 날부터 지금까지의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카드 도용, 생활비 미납, 치매 의심, 가짜 의사 방문까지. 미숙은 메모하며 들었습니다. 그 의사 명함 있어? 은주는 서랍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미숙은 명함을 스마트폰으로 찍었습니다. 확인해 볼게. 지금 당장. 미숙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한참 후 그녀의 표이 굳어졌습니다. 은주야, 이 사람 의사 아니야. 뭐라고? 대한의사협회 명부에 없어. 이재훈이란 이름으로 등록된 정신과 의사는 없어. 은주는 숨이 막혔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확인하고 나니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그럼 저 사람은 누구야? 그걸 알아내야지. 일단 병원 주소부터 확인해보자. 미숙은 명함에 적힌 주소를 검색했습니다. 지도가 화면에 떴습니다. 그곳은 허름한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이상해. 병원 간판도 없어. 미숙은 더 깊이 조사했습니다. 인터넷 기사를 검색하고 법원 판례를 뒤졌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그녀의 얼굴이 심각해졌습니다. 은주야, 이거 조직적인 범죄야. 조직이라니? 최근 몇 년 사이 노인 대상 사기가 늘어났어. 가짜 의사나 사회복지사를 내세워서 치매 진단을 받게 하고 법적 후견인을 선임한 뒤 재산을 빼돌리는 수법이야. 은주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소연이도 아마 그럴 거야. 며느리가 주도하는 건지 아니면 외부 조직과 연결된 건지는 더 조사해 봐야겠지만 미숙은 서류를 더 꺼냈습니다. 일단 내 재산부터 보호해야 해. 통장이랑 등기권리증 다 가지고 있지? 응, 여기 있어. 은주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서류들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미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다. 이걸 내가 맡아둘게. 그리고 지금 당장 카드 정지시키자. 두 사람은 은행에 전화했습니다. 카드 사용을 정지했습니다. 통장 비밀번호도 모두 변경했습니다. 미숙은 꼼꼼하게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소연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카드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카드 왜 안 돼요? 정지시켰어. 은주가 대답했습니다. 소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왜요? 제가 쓰고 있잖아요. 내 카드를 내가 왜 써?
은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소연은 카드를 탁자에 내던졌습니다. 진짜 어이없네. 가족인데 이럴 거예요? 가족이면 허락 없이 카드를 쓰나요? 미숙이 끼어들었습니다. 소연은 미숙을 노려봤습니다. 아줌마는 남의 집 일에 왜 끼어들어요? 남의 일이 아니에요. 제 친구 재산을 누가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불법이라니요. 도현 씨. 소연이 소리쳤습니다. 방에서 도현이 나왔습니다. 그는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도현아, 내가 대답해. 너도 알고 있었니? 은주가 물었습니다. 도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시킨 거구나. 은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도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나는 몰랐어. 소연이가 잠깐만 쓴다고. 거짓말 마. 지난번에 내가 다 들었어.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계획. 은주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도현은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그건... 그만해, 도현아. 이제 더 이상 속지 않을 거야. 은주는 등을 돌렸습니다. 소연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좋아요. 어차피 이 집은 곧 저희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상속되잖아요. 입 조심해요. 미숙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소연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사실이잖아요. 유언장도 없는데 뭘. 유언장이야 지금이라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며느리한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미숙의 말에 소연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았습니다. 은주는 주저앉았습니다. 미숙이 부축했습니다. 괜찮아? 미숙아, 나 어떻게 해야 해? 일단 경찰에 신고해야 해. 이건 사기야. 하지만 도연이가... 은주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감옥에 가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은주야, 지금은 내가 먼저야. 내 존엄과 재산을 지켜야 해. 미숙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미숙은 은주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두 사람은 방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미숙아, 고마워. 고맙긴. 친구 좀 돕는 게 뭐가 고마워. 미숙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은주야, 내일 조사를 더 해볼게. 소연이 과거 행적을 알아봐야겠어. 알았어. 은주는 대답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여보, 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은 없었습니다. 어둠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미숙은 일찍 일어나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법원 전산망과 경찰청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습니다.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미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내용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은주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미숙은 화면을 돌렸습니다. 거기에는 소연의 이름이 여러 번 등장했습니다. 은주야, 소연이 전과가 있어. 전과? 3번 결혼했어. 그리고 전 남편 2명이 의문사했어. 은주는 숨이 멎었습니다. 미숙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남편은 계단에서 떨어져 사망. 두 번째 남편은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사망. 둘 다 유산을 남겼고 소연이 전액 상속받았어. 그럼 도현이도 위험한 거 아니야?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 그리고 이재훈이란 사람도 조직원일 거야. 여러 사건에서 이름이 나와. 은주는 앉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비록 배신했지만 그래도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미숙아, 도현이를 구해야 해. 알아. 그러려면 경찰에 신고해야 해. 지금 당장. 미숙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연과 도현이 외출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어디 가니? 은주가 물었습니다. 소연이 대답했습니다. 병원이요. 도현 씨가 건강검진 받아야 해서요. 그녀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은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도현아, 가지마. 엄마 괜찮아. 금방 올게. 도현은 어머니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두 사람은 문을 나섰습니다. 은주는 창문으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차가 떠났습니다. 미수가 나 불안해. 나도 그래. 당장 경찰에 연락할게. 미숙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긴 신호음이 계속되었습니다. 은주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감나무 아래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길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존엄도 지켜야 했습니다. 감나무에서 감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땅에 부딪혀 깨졌습니다. 은주는 그것을 내려다봤습니다. 미숙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은주야, 경찰이 올 거야. 조금만 기다려.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결연함이 서렸습니다. 이제 싸울 거야. 끝까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감나무 잎이 흔들렸습니다. 은주는 그 자리에 서서 친구와 함께 경찰을 기다렸습니다. 희망의 단서는 작았습니다. 하지만 있었습니다. 친구가 옆에 있었고 진실이 밝혀지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것은 1시간 뒤였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2대가 한옥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정장을 입은 형사 3명이 내렸습니다. 그중 1명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4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최서영 팀장입니다. 그녀는 신분증을 보여주었습니다. 은주는 긴장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들어오세요. 일행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최서영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노련한 눈빛이었습니다. 정미숙 변호사님 맞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미숙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최서영은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전화로 들었습니다. 조직적 사기 의심 건이라고요. 네.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미숙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소연의 과거 기록이 떴습니다. 최서영은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 여자 우리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주시요? 최근 6개월간 비슷한 사건이 5건 발생했습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재산 편취죠. 수법이 똑같습니다. 가짜 의사, 치매 진단, 강제 후견인 선임. 최서영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사건 파일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70 이상 독거노인입니다. 공통점은 상당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은주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자신도 그 범주에 속했습니다. 그럼 소연이가 조직원이라는 말인가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재훈이란 인물은 확실히 조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서영은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재훈의 얼굴이었습니다. 본명은 이상호. 사기, 위조, 공갈 전과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노인 대상 범죄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은주가 물었습니다. 최서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합니다. 현행범으로 잡아야 조직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증거요? 네. 이들이 직접 범행을 시도하는 장면을 잡아야 합니다. 최서영은 은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김은주 씨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미끼 역할을 해주셔야 합니다. 은주는 망설였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도연이 생각났습니다. 아들도 위험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은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미숙이 손을 잡았습니다. 은주야, 위험할 수 있어. 괜찮아. 이제 물러설 수 없어. 최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기 있는 결정입니다. 저희가 보호하겠습니다. 수사팀은 즉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집 안 곳곳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거실 액자 뒤 시계 안 화분 속에 숨겼습니다.
은주의 옷에는 초소형 녹음기를 달았습니다. 자연스럽게 행동하세요. 평소처럼 대화하시면 됩니다. 최서영이 설명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소연과 도연이 돌아왔습니다. 도연의 얼굴은 더욱 창백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도연아, 괜찮니? 은주가 달려갔습니다. 도연은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그냥 피곤해서. 소연이 끼어들었습니다. 병원에서 정밀 검사 받았어요. 결과는 다음 주에 나온대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뭔가 계산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은주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평소처럼 말했습니다. 그래, 잘했구나. 저녁 준비할게. 아, 어머니. 소연이 불렀습니다. 은주는 돌아봤습니다. 다음 주에 이재훈 선생님이 다시 오신대요. 검사 받으실 거죠? 검사요? 네. 어머니 건강 확인해야죠. 요즘 자꾸 깜빡하시잖아요. 소연의 말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압박이었습니다. 은주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받아볼게. 어머, 정말요? 좋으시네요. 소연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며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은주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냄비를 들다가 놓칠 뻔했습니다. 미숙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잘하고 있어. 미숙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식사는 조용했습니다. 도연은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계속 창백했습니다. 은주는 걱정스러웠습니다. 도연아, 밥 좀 먹어라. 입맛이 없어요. 도연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소연이 말했습니다. 약 먹어야 하니까 조금이라도 먹어요. 그녀는 작은 약봉지를 꺼냈습니다. 은주는 그것을 유심히 봤습니다. 무슨 약이니? 병원에서 준 영양제예요. 소연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도연은 약을 받아 물과 함께 삼켰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모두 자리를 떠났습니다. 은주는 약봉지를 슬쩍 주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최서영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뒷문으로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은주는 약봉지를 건넸습니다. 이거 확인해 주세요. 며느리가 아들에게 먹였어요. 최서영은 봉지를 받았습니다.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녀는 태블릿을 열었습니다. 오늘 녹화된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소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재훈 선생님, 다음 주 화요일에 오세요. 네, 서류 준비하겠습니다. 최서영은 영상을 멈췄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 결정적 날입니다. 그날 현장에서 체포하겠습니다. 도연이는요? 은주가 물었습니다. 최서영은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드님도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강압에 의한 것이라면 참작됩니다. 은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은주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마당을 쓸었습니다.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오전 10시였습니다. 차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이재훈이 내렸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그는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은주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들어오세요. 거실에는 소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컨디션이 계속 나빴습니다. 자, 간단한 검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재훈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질문지였습니다. 오늘 날짜가 어떻게 되죠? 10월 8일이에요. 은주가 대답했습니다. 이재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적었습니다. 대통령 이름은? 윤석열이요. 질문은 계속됐습니다. 은주는 모두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재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기억력은 괜찮으시네요. 당연하죠. 저는 멀쩡해요. 은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소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선생님, 그래도 요즘 이상한 행동 많이 하세요. 밤에 배회하시고 환청도 들으신다고. 그런 적 없어요. 은주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재훈은 진정시키는 손짓을 했습니다. 진정하세요. 가족분께서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법원 서식이었습니다. 이건 후견인 선임 동의서입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미리 작성해 두시면. 싫어요. 은주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재훈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르신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필요한 절차예요. 내가 싫다는데 왜 강요해요? 강요가 아니라 보호입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무슨 문제요? 내가 멀쩡한데.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재훈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르신, 이러시면 강제 입원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최서영과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경찰입니다. 손들어. 이재훈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이 빠르게 제압했습니다. 이재훈 사기 및 공갈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소연은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도 일어나려 했습니다. 소연 씨도 동행하셔야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조사받으시죠. 소연도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그녀는 은주를 노려봤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은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미숙이 부축했습니다. 잘했어, 은주야. 도현이 방에서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그는 상황을 보고 멍하니 섰습니다. 엄마 이게. 도현아. 은주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도현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나는 정말 몰랐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은주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알아. 내가 약한 거 알아.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도현은 울었습니다. 은주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안도했습니다. 최서영이 다가왔습니다. 김은주 씨 훌륭하셨습니다. 덕분에 큰 조직을 잡았어요. 조직이요? 네. 이재훈을 추궁하니까 자백했습니다. 전국의 피해자가 수백 명입니다. 이제 다 구출할 수 있어요. 은주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긴 싸움이었습니다. 도현이는요? 조사는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면도 있으니 선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이 떠나고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은주는 마당에 앉았습니다. 감나무를 올려다봤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잎이 흔들렸습니다. 미숙이 옆에 앉았습니다. 이제 끝났어. 아니, 미숙아.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현과의 관계, 상처받은 마음, 앞으로의 살. 해결해야 할 것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았습니다. 은주는 자신이 강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조금씩 나아질 거야.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감나무에서 감 하나가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곧 수확할 때가 올 것입니다. 은주는 일어났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가을은 깊어지고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한옥 마당의 감나무는 이미 잎을 떨어뜨렸습니다. 앙상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그 모습이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지나면 다시 봄이 올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은주는 툇마루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신문이 들려 있었습니다. 일면에 큰 기사가 실렸습니다. 전국 노인 사기 조직 일망타진 피해자 300여 명 구출. 은주는 기사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이재훈과 그의 일당들이 구속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소연도 공범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전 남편들의 의문사도 재수사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엄마.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현이었습니다. 은주는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도현은 수척해진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들어와라. 도현은 어머니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까치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엄마, 나 다음 주에 법원 가야 해요.
알아. 은주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도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징역살이 할 수도 있대요. 내가 한 일에 대한 대가야. 은주의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단호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도현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나는 사업 실패하고 빚에 쪼들리다 보니까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내 어미를 배신하면 안 되는 거야. 은주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도현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평생 뭘 위해 살았는지 아니? 너 하나 잘 되라고 살았어. 아버지 돌아가시고도 내가 힘들까봐 내색 안 했어. 그런데 넌 죄송해요. 도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현아, 내가 감옥 가는 게 두렵지 않아. 내가 사람답게 사는 게 더 중요해. 엄마, 이번 일로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 내 힘으로 일어서라. 이제 엄마한테 기대지 말고. 은주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현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우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시작할게요. 정말로요. 알아. 엄마는 믿어.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마당을 비추었습니다.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최서영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서류 몇 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김은주 씨, 좋은 소식입니다. 무슨 소식이요? 도현 씨는 집행유예 받을 것 같습니다. 강압에 의한 것이고 직접적 피해를 입힌 건 아니니까요. 은주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서영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다른 피해자들도 많이 구출했습니다. 김은주 씨 덕분입니다. 제가 뭘 했다고요? 용기를 내주셨잖아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최서영은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최서영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피해자분들이 모임을 만들고 싶다고 하십니다. 비슷한 피해를 막기 위한 네트워크요. 김은주 씨께서 중심이 되어주시면 좋겠다고 하시는데요. 은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평온한 삶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노인들이 자신처럼 고통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충분하십니다. 김은주 씨는 강하신 분이에요. 은주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어르신 보호 네트워크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최서영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렸습니다. 한옥 지붕과 마당이 하얗게 덮였습니다. 은주는 마당에 나가 눈을 쓸었습니다. 빗자루가 눈을 스치는 소리가 고요했습니다. 은주야. 대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숙이었습니다. 그녀는 큰 보따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뭐 이렇게 많이 가져왔어? 김장김치. 혼자 먹기 아까워서. 미숙은 웃으며 보따리를 내려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은주는 차를 끓였습니다. 요즘 어때? 많이 힘들지? 미숙이 물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도현이가 일자리 구했어. 작은 회사지만 성실하게 다니고 있어. 다행이다. 응. 이제 제 발로 서야지. 은주는 차를 따랐습니다. 따뜻한 김이 올라왔습니다. 미수가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무슨 소리야? 친구 좀 도와준 게 뭐가 고마워. 미숙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은주야, 너 정말 대단해. 나였으면 무너졌을 거야. 나도 무너질 뻔했어. 근데 버텨야 했어. 내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은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 내리는 마당이 보였습니다. 감나무 가지에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내 인생에서 밀려날 순 없었어. 남편이 남긴 곳이고 내가 평생 일궈온 곳이잖아. 맞아. 너의 자리야.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옛날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 소소한 일상들. 웃음소리가 부엌을 채웠습니다. 이듬해 봄이었습니다. 은주는 어르신 보호 네트워크 첫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시청 강당에 30여 명의 노인들이 모였습니다. 모두 비슷한 피해를 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주입니다. 은주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안정을 찾았습니다. 저는 며느리와 가짜 의사에게 속을 뻔했습니다. 제 재산과 존엄을 빼앗길 뻔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감하는 눈빛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었지만 무시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권리가 있고 존엄이 있습니다. 함께 지켜나갑시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은주는 깊이 인사했습니다. 모임이 끝난 뒤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용기가 났어요. 제가 한 게 없는데요. 아니에요. 선생님이 앞장서 주셔서 우리도 목소리를 낼 수 있었어요. 은주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한옥마당에는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감나무에도 새순이 돋았습니다. 은주는 마당에 서서 나무를 올려다봤습니다. 일장에서처럼 감나무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두렵지도 않았습니다. 여보, 나 잘 살고 있어요. 은주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힘든 일도 있었지만 이겨냈어요. 이제 나도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감나무 잎이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고생했어. 은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물이 살짝 맺혔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도현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첫 월급 받았어요. 그래? 잘했구나. 도현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예전의 건방진 모습은 없었습니다. 겸손하고 조심스러운 아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생활비 드릴게요. 매달 조금씩이라도. 그래, 고맙다. 은주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도현은 어린아이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많이 미안해요. 앞으로 잘할게요. 알아. 천천히 하자. 서두르지 말고. 두 사람은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된장찌개와 나물 반찬이었습니다. 평범한 식사였지만 따뜻했습니다. 엄마, 이거 맛있어요. 역시 엄마 손맛이 최고야. 많이 먹어라. 은주는 아들의 밥그릇에 밥을 더 퍼주었습니다. 도현은 열심히 먹었습니다. 은주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습니다. 도현과의 관계도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감나무에 푸른 감이 열렸습니다. 작고 단단한 열매들이었습니다. 가을이 되면 익을 것입니다. 은주는 어르신 보호 네트워크를 운영하며 바쁜 날들을 보냈습니다. 상담 전화를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고 경찰에 협조했습니다. 미숙은 법률 자문을 맡았습니다. 최서영도 자주 도움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은주는 신문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기자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김은주 선생님, 이 활동을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은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존엄이요.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존엄한 존재예요. 누구도 그걸 빼앗을 수 없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하지만 의미 있어요. 내가 겪은 일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가치가 있어요. 은주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기자는 감동한 표정으로 메모했습니다. 가을이 다시 왔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감나무의 주황빛 감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은주는 사다리를 놓고 감을 땄습니다. 미숙이 아래서 바구니를 받쳐들었습니다. 조심해, 은주야. 괜찮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은주는 능숙하게 감을 땄습니다. 탐스러운 감들이 바구니에 쌓였습니다. 이거 다 어떻게 먹어? 미숙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은주는 사다리에서 내려왔습니다. 나눠줘야지. 네트워크 어르신들한테, 도현이한테, 서영 팀장님한테.
너 정말 달라졌다. 뭐가? 예전엔 혼자 조용히 살려고만 했잖아. 이제는 사람들과 나누고 함께하고. 은주는 감을 들여다봤습니다.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혼자서는 못 이겨냈을 거야. 너 서영 팀장, 도연이 다들 도와줬잖아. 나도 이제 다른 사람 도와주고 싶어. 미숙은 친구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자랑스러워 은주야. 해가 기울었습니다. 석양이 한옥을 물들였습니다. 은주는 마루에 앉아 감나무를 바라봤습니다. 일장 첫 장면처럼. 하지만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존엄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나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은주는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감나무 잎이 흔들렸습니다. 은주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존엄과 자존감이 타오르는 불꽃이었습니다.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외로운 날도 있었고 힘든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알았습니다. 자신에게는 버틸 힘이 있다는 것을, 일어설 용기가 있다는 것을. 감나무는 내년에도 꽃을 피울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은주의 삶도 그렇게 계속될 것입니다. 한옥마당에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진짜 평화였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용기로, 체념이 아닌 희망으로 채워진 평화였습니다. 은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지난 1년의 고통과 승리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한 기대를 담고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은주는 마당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괜찮아. 이제 괜찮아. 그것은 자신에게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켜질 약속이었습니다.